안녕하세요. 유경험자 발표를 하게 된 손슬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19년 10월 18일부터 20년 10월 20일 369일 동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365일 1년을 넘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그때 비자를 연장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 연장을 신청을 했다가 연장 보류가 되면서 유예 기간만 쓰고 돌아오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왜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17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 후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 챌린지를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을 지역을 다르게 5번 정도 갔었는데, 그렇게 여행만 다니다가 취업을 웹디자이너로 재직을 2018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회사 생활이 답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갔던 작년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19년도에 준비를 하면서 출국까지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를 준비하는 사항은 외교부 거기서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저는 제가 준비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딱 3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살 곳을 어디 지역을 갈 건지, 집을 어떻게 구할 건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걸 사전에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쿄도 많이 가지만 오사카도 많이 가고 후쿠오카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오키나와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여행 갔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일본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좋다는 생각을 이렇게 언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이라고 해서 시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특히 후쿠오카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900엔대 시급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도쿄 드림이라고 해서 시골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다들 도쿄를 목표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취직을 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럼 나도 도쿄로 가야겠다. 한번 살아보는 거 좀 도시에 살아봐야겠다 해서 도쿄랑 오사카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표준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도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집이나 일은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룸에서 살 건지 쉐어하우스 할 건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룸에서 살면은 이제 혼자서 편안한 생활도 가능하고 자유롭지만 너무 비싸고 외국인이 이제 보증인이 없이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혈혈 단신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증회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회사를 끼는 비용까지도 또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들다. 게다가 이제 구약소 가가지고 공과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기세, 투조세 이거 다 등록하고 내면서 살기가 나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히 포기하고 쉐어하우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집을 계약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보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쉐어하우스를 하게 됩니다.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정말 저렴하고 한국에서 계약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으로 야칭이 설정이 됩니다. 야칭이라는 것은 이제 월세를 말합니다. 단점으로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쉐어하우스 장점으로 안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쉐어하우스는 일본인이 살지 않아요. 일본인이 쉐어하우스에 살면 그 이미지적으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쉐어하우스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딱 한 명 일본인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원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룸을 어떻게 구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를 어떻게 구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오크하우스랑 지지하우스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먼저 한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오크하우스 쪽이 조금 더 비싸지만 조금 더 괜찮은 집이 있고, 지지하우스 쪽이 많은 집이랑 좀 더 싼 집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지지하우스를 이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집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정한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집을 정했어요. 일단 신주쿠 및 시부야, 도쿄 한복판에서 전철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곳. 일본 교통비 정말 비쌉니다. 환승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 최대한 그 교통을 쓰지 않는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한 집에 진짜 20명이 사는 쉐어하우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이면 내가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겠다 생각을 해서 15명 이하였으면 좋겠고,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도보 15분 이내. 사실 15분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멀어질수록 야칭은 싸집니다. 근데 아는 언니가 도보 20분 이내에 35,000엔짜리에 살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도 이제 야칭을 5만 엔 이하로 설정을 하면서
도보로 18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출퇴근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혼성인 경우가 요새는 진짜 많아졌는데 코로나 이후로 혼성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을 이제 모집하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집을 구하면서 그래도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것보다는 여성 전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성 전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지하우스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톡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보내면 거기에 맞는 집을 추천을 해줍니다. 사진이 와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보고 선택을 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에서 이제 워킹이랑 홀리데이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사이트가 있어요. 크게 3개를 저는 이용을 했는데 이제 바이토르, 타운워크, 동유모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동유모 다 가입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동유모에서 일 구하는 건 정말 추천 안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이토르랑 타운워크를 통해서 일을 구한 케이스고 근데 동유모를 왜 추천 안 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기준이 없으면 사실 엄청 방황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일 같은 것도 저도 이제 기준을 좀 정해뒀는데 신주쿠랑 시부야 같이 일본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본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한인타운, 시노쿠보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유모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장님이 많아서 시노쿠보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유모에서 일을 구하면 한인타운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만지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의류 매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시프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스케줄을 너무 정해놓으면 이제 내가 워킹만 하러 온 게 아니라 홀리데이도 해야 되는데 이제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프트를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거주자로 인정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워홀의 경우에 비자가 1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거주자로 되면 세금을 많이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지만 거주자로 인정을 해주는지 이제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류 매장에 사고 싶었기 때문에 4가지 의류 매장에 지원을 했었는데 입생로랑 자라, 유니클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클로는 점포가 다른 데로 2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을 정말 적게 들고 간 케이스여서 2주 만에 바로 면접을 보기를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연락을 빨리 온 데가 유니클로였어요. 사실 저는 히가시구치텐에서 일을 했지만 니시구치랑 히가시구치텐 면접을 둘 다 합격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히가시구치 쪽이 시급이 더 셌기 때문에 히가시구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시급이 센 만큼 정말 힘들고 지금 제가 일했던 곳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니클로 매장 중에 가장 매출이 좋은 매장이었어요. 직원이 3층짜리 유니클로에 500명 정도 있었고 하루에 저 비쿠로라는 건물에 유동인구가 디즈니랜드 하루 입장객 수랑 맞먹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그 자부심도 되게 크고 한 점포에 점장만 5-6명이 있었어요. 정말 큰 매장이었습니다. 큰 매장이었던 만큼 다양한 국적의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고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나 그 안에 문화에서 땡큐 카드라고 이제 서로 고마웠던 점을 공유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퇴사쯤에 정말 많은 땡큐 카드를 받았고 롤링 페이퍼도 친구들이 만들어주고 저기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소치교라고 해가지고 오래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되면은 너 이제 졸업하는구나 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다 같이 퇴근 후에 저렇게 셔터가 내려간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그만두는 친구들과 되게 같이 많이 찍었었는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함께 저와 사진을 찍은 장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을 정말 조금 들고 갔기 때문에 2달에는 카케모치를 했어요. 카케모치라고 하면 투자. 근데 유니클로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들으면 3개월 동안 10kg가 빠졌어요. 입국을 하자마자. 근데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카케모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되게 저렴하고 아침부터 찾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카나이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모든 음식을 300엔에 줬었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마카나이도 먹고 하면서 일을 했던 곳인데 사실 음식점이라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유니클로보단 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신에 음식을 만지고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2달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도 일본 여행 가면 되게 많이 찾는 곳이에요. 홀리데이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아예 봉쇄라 전부 막 가게가 문을 닫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잠깐 이제 집에서 쉬는 시간도 좀 있었지만 일단 일본 여행을 10번 넘게 다녀온 케이스여서 도쿄에 살면서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이러진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가면서 좀 충실하려고 했던 게
그 큰 이벤트들을 그 나라에서 되게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부야의 할로윈, 에비스의 크리스마스, 새해 타종 행사를 이제 메이지 신궁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걸 되게 즐겼었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갔기 때문에 하이큐나 이제 제가 야구 만화, 소년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전국 대회를 실제로 너무 봐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 그 유니클로에 사귀었던 친구가 동아리를 이제 배구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데려가줘가지고 실제로 저 전국 대회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저 토베라고 써져 있는 저 슬로건이 정말 유명한데 진짜로 저 고등학생들이 토베라는 슬로건을 써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유명한 이제 사쿠라 너무너무 예뻐서 아직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 벚꽃 명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벚꽃 명소들 4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코로나였지만 너무 막 집에만 있는 시간이 아쉬워서 쉐어하우스에 한국인 언니들이랑 같이 뭐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원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잔씩 한다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건물이 되게 낮고 집이 아기자기하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희 동네를 또 산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사를 다양하게 가보기가 진짜 힘든데 살면서 정말 많은 신사들을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신사에 하나씩 유명한 게 있어요. 뭐 연을 이어주는 게 유명하다, 뭐 건강을 기원하는 게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국이 유명한 신사, 저 마네키네코가 유명한 신사, 유카타 입고 돌아다니기 좋은 신사 이런 거에 하나씩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유니클로를 일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는 점. 그게 정말 저한테는 장점이었고, 이제 거기서 사귄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서 같이 타코야키를 만든다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또 퇴사를 하고 가게를 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가서 같이 뭐 먹는다던가, 다 같이 퇴근 후에 모여서 한국 음식점에서 또 같이 노미카이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은 애들이었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걸 봤는데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차를 빌려서 바베큐장에서 캠핑도 하고, 한 명 친구는 카루이자와라고 한국의 가평 같은 가까운 이제 휴양지에 펜션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다 같이 카루이자와에 가서 펜션에서 놀면서 관광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다시 슬램덩크가 개봉을 하면서 되게 유명한 이제 가마쿠라에도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저 장면을 똑같이 한번 따라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에서 얻은 거는 그 언어를 내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한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정말 돌아와서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갔을 때 엄청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읽기는 잘 못했고 거의 듣기를 N2를 시험을 쳤을 때 만점 나오는 정도? 그래서 솔직히 면접 보는 거는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면접 보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나중에 친구를 사귀고 1년 지나면서 정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내 인생에 되게 컸고, 그로 인해서 제 진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그 유니클로에서 일하면서 중국인, 대만인, 태국인, 베트남인, 뭐 에티오피아인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일본어로만 대화하는 경험이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갖지 못할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정말 다인종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짜 세상을 정말 넓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안에서 이게 너무 국한될 필요가 없다. 정말 세계는 넓고 나는 나가서 살아도 괜찮다는 되게 자신감도 이제 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